안녕하세요. 구주입의 구리에서 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주영입니다. 이번 2026학년도 1학기 1차 365 통합과학 문제를 분석하고 그 전략을 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항 분석해 봅니다. 일단 범위는 통합과학 1의 1단원 과학의 기초 전체 하고요. 그다음에 2단원에서는 다 나간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이제 화학 파트도 맨 앞에 있는 빅뱅을 포함한 지구과학 파트는 제외하고요. 그러니까 원소의 생성도 제외. 그러니까 주기율표부터 화학 결합까지, 공유결합, 이온 결합까지. 3단원은 생명 시스템만 포함됐습니다. 전체 26문항이며 논술형 세문항이 포함되어 있고요. 문항 분포를 보면 좀 한쪽에 편중되어 있죠. 이번에는 생명 시스템에 집중되었습니다. 14문항이 생명 시스템에 집중됐고요. 기출문항 분석을 해보면 이때 극상, 중, 기본으로 나눈 것은 단순히 이제 배점이 높다고 해서 극상이었던 것은 아니었고요. 자, 예를 들면 22번 문제를 보면 배점이 4.3점으로 제일 높았습니다. 유전 정보의 흐름과 코드를 가지고 그 이해하는 정도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인데 공부를 안 하면 어렵죠. 어느 정도 정규 교과 과정에 맞춰서 공부를 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극상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나눈 겁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11번은 공유결합 물질과 이온결합 물질의 전기적 성질을 이해했는가 하는 것은 배점은 낮지만 학생들이 좀 틀리기 쉬웠던 문제였던 거고요. 그 다음에 14번은 배점은 3.9점이긴 하지만 학생들이 많이 틀렸어요. 왜냐하면 단순히 암기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효소의 작용 원리를 반응물의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 그래프가 표현됐고요. 이것을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물어봤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오답이 있었습니다. 좀 이따 다루겠습니다. 자, 다음을 넘어가면 이렇게 채점 기준이나 또는 기출문항 분석할 때 우리가 구주입의 과학 교재를 보았을 때 그 과학 교재에 얼마나 유사성이 있는가, 그다음에 많이 틀렸던 문제 또는 뭐 고난도 문제에 대해서 좀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오류 문항은 없었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선택형 9번 문제를 보면 자, 표는 원자 AB와 안정한 이온 C에 대한 자료이다. 자, ABC는 이주기 원소이고 가나다는 양성자수, 중성자수, 전자수 중 하나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 출발점에 해당되는 것은 C3-죠. 왜냐하면 A하고 B는 그러면 원소란 말이에요. 자, 원소에서는 항상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아야 합니다. 근데 C3-니까 전자가 3개가 많죠. 그래서 B보다는 B 플러스 3이 3개가 더 많은 거니까 가는 전자가 확실합니다. 그럼 둘 중에 이게 양성자, 중성자를 배치하면 되는데 그 다음 힌트는 이제 B에 있죠. B에서 보면 가와 다가 서로 다르죠. 원소일 때 전자와 양성자 수는 다르면 안 되기 때문에 나가 양성자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이용해서 B와 A 값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여기서 보면 저희가 이제 시험 대비를 하면서 365 대비해서 모의 중간고사를 6회가량 치렀는데요. 그 중에 1회 모의고사를 치렀을 때 19번 문제와 놀랍도록 비슷하죠. 기호만 살짝 바꿔서 이렇게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풀었던 학생들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습니다. 선택형 11번을 보면 자, 물질 X와 Y의 전기 전도성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자, X와 Y는 설탕, 염화나트륨 중 하나이다. 자, 설탕은 공유결합 물질. 자, 염화나트륨은 이온결합 물질이죠. 공유결합 물질과 이온결합 물질을 전기적 전도성의 차이점으로 구별하는 문제이죠. 이렇게 고체 상태일 때는 둘 다 전류가 흐를 수가 없습니다. 수용액이 되면 성질이 달라지죠. 공유결합 물질은 수용액이 되어도 전류가 흐르지 않고, 물론 예외가 있긴 하지만
설탕은 흐르지 않습니다. 염화나트륨은 물에 녹아서 이온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었지만 자칫 보기에서 이 부분을 조금 깊이 고민했다면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일 때나 수용액 상태일 때나 이온은 항상 있습니다. 다만 고체 상태일 때는 이온이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의 정전기적 결합으로 이동하지 않죠.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데 이온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 문항을 보면 보기를 보면 수용액이 되면서 Y는 이온으로 변하는 거다라고 하면은 틀린 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문맥상 그게 아니라 이온으로 존재한다는 그 사실 자체를 적시했기 때문에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비슷한 문항을 보면 역시 모2 중간고사 6회 뭐 기출문제라든가 아니면 369 대비 자체 교재에서도 비슷한 문제는 많이 있었지만 특히 6회 10번 문항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 이거는요 25년 6월 전국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제거든요. 아마 그곳을 참고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모의고사 문제가 더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살짝 어려운 부분을 정리를 하시고 이 부분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싹 정리하셔서 문제를 출제하셨습니다. 자, 선택형 14번 문제를 보시면 많이 어려워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생소했거든요. 화학 분야도 그렇고 생명과학, 특히 화학에서는 기존의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았던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았던 문제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로 출제를 했어요. 생명과학은 그렇게는 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교과 과정을 벗어나기는 했지만 통합과학 과정을 벗어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수업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학생들한테 많이 교육을 해 주셨는데 그래도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그래프 해석은 언제나. 그래서 그 부분을 문제로 냈습니다. 자, 효소의 농도가 일정할 때 반응물의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를 나는 효소와 반응물의 결합 정도를 나타낸 것이고요. 반응물의 농도가 S1과 S2일 때 효소와 반응물의 결합 정도를 모식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효소가 좀 큰 거, 반응물이 좀 작은 거. A를 보면 반응물과 결합하지 않은 효소가 눈에 띄죠. 특히 반물과 효소가 결합한 이 상태를 효소기질 복합체라고 합니다. 자, 효소기질 복합체가 되면 반응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모두 결합한 걸로 표현됐고요. 자, 여기에서는 효소는 모두 반응했지만 기질이 남죠. 반응하지 않고. 그럼 연결을 한다면 얘는 아직까지 기질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반응물을 기질이라고 해요. SO1의 상태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모두 다 반응을 했으니까 초기 반응 속도가 계속 증가하다가 꺾어지는 부분 이후라 이때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C는 기질이 조금 너무 많은 상태죠. 효소의 양에 비해서. 그래서 S2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틀리기 쉬운 점이 활성화 에너지인데 활성화 에너지는 효소에 의해서 반응물이 생성물로 변화하는 과정에 그 활성화 에너지가 효소에 의해서 낮아진다는 점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반응물의 농도가 진하든 묽든 상관없이 그 활성화 에너지 자체는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그다음에 초기 반응 속도는 효소기질 복합체 양의 비례. 그렇죠. 효소기질 복합체가 많다는 것은 그러니까 결합한 상태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이 반응을 할 수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니까 비례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하고 이 B하고 C를 비교해 보면 효소기질 복합체의 양은 8개로 똑같죠. 그러니까 초기 반응 속도는 변함없이 일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에 S2일 때는 지금 기질이 부족한 상태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효소를 더 넣으면 초기 반응 속도는 당연히 빨라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했던 교재 중에서 구주입의 자체 원티어 과학 교재가 있습니다. 자, 중단원 평가의 기본 문제로 106번 문제에 소개했던 문항입니다.
보기의 문항만 조금 다르지 사실은 여기에서 조금 더 어렵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프는 거의 똑같게 출제가 된 걸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선택형 19번 문제를 보시면 자, 그림 가는 효소 X에 의한 반응을 나는 가에서 시간에 따른 물질 기억, 니은, 디귿의 농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여기서 A, B, C를 표현했는데 이것이 이 기억, 니은, 디귿 중에 어떤 것에 연결되는가 많이 어려워했어요, 학생들이. 그래프 해석은 언제나 어려워합니다. 자, 이때 화살표 모양을 주목하면 이렇게 회전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얘는 이제 반응을 시작하는 물질이고요. 자, 얘는 금방 앞에서 보았던 효소와 기질이 결합해 있는 효소 기질 복합체. 그다음 이놈은 이제 반응이 끝난 후에 새롭게 생성된 생성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그 효소 기질 복합체는 처음에 증가하다가 그 양이 무한정 증가할 수는 없다고 했죠. 자, 그래서 증가하다가 더 이상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경우, 이거는 뭐냐 하면 기질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보이죠. 그래서 디귿은 B, 줄어드는 기억은 당연히 반응물, 늘어나다가 더 이상 변화가 없는 이 그래프는 생성물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알 수 있고요. 디귿을 좀 어려워했을 텐데 T1일 때 보면 효소 기질 복합체의 그래프가 정점을 치닫고 있죠. 그러다가 점점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약간, 아주 약간. 왜냐하면 반응할 물질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T2일 때는 반응물과 결합하지 않는 효소의 농도가 있을 수 있죠. 반응물의 양이 워낙 적기 때문에. 근데 T1일 때 반응물과 결합하지 않는 효소의 농도는 거의 없다시피 하죠. 정점에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는 1보다 크다가 아니라 1보다 작다라고 답을 골라야 되겠습니다. 자, 비슷한 문항으로 대단원 평가 문제, 우리 구주입의 그 자체 교재에 대단원 평가 172번에서 우리가 미리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프의 형태가 기억과 니은이, 자, 얘는 생성물, 얘는 반응물, 효소와 기질 또는 반응물의 변화 정도를 모식적으로 표현하고 비슷하게 문제를 출제하셨습니다. 자, 이제 총평하고 학습 전략을 말씀드리면 일단 생명과학 부분은 아까도 보셨지만 보기에서 잘 그 보기의 문항, 기억, 니은, 디귿, A, B, C 문항을 그냥 대충 봤다가는 잘못 틀릴 수 있는 문항들이 있기 때문에 한 끗 차이로 최상위를 구분짓는 문항이 출제가 많이 됐고요. 화학 부분은 학교 수업에 비해서 문제는 좀 고난도로 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유형에 많이 어긋나지는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해볼 만했던 문제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평범하게 그냥 그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했다가는 좀 고득점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문제로 출제되었던 걸로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고득점을 369 문제에서 해야 되느냐? 자, 일반적인 학교 교과 내용에서만 안주하지 말고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알 겁니다. 자, 고난도 문제를 계속 도전하는 그러한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고요. 수업 내용을, 특히 학교 수업 내용은 정말 진지하게 잘 들어야 합니다. 특히 생명과학 분야가 이렇게 했듯이, 자, 기말고사 때는 지구과학 파트가 아마 그렇게 될 걸로 유추되는데요. 자세히 필기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기출 문제를 검토, 비교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화학이든 생명이든 지학이든 특히 물리학이든 뭐 어떤 그 결과물 또는 공식이나 그런 곳에만 뭐 한꺼번에 나중에 짧은 시간 내에 하려고 하다 보면 좀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과학 용어에 대해서는 확실하고 정확하게 그 정의 또는 정리를 익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미세한 차이를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앞으로 이제 그 준비 계획을 보시면은요, 369 일반 내신 대비 계획을 보시면, 자, 교재는 이번 5월 달은 지금 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과학 부교재죠. 369일에 완자 하고요. 하이탑 내신 탑티어로 369만의 특유한 어떤 과목별 세부사항을
자, 상세하고 자세하게 개념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고난도 문제도 자세하게 해결 방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말 클리닉이 있기 때문에 모의평가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질의응답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월 달이 되면 본격적인 시험 대비를 하게 될 텐데요. 369 대비반은 자체 내신 대비 교재와 완자 기출 픽 1등급 만들기 교재로 시험 대비를 진행하겠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자체 교재는요. 그래서 특히 학교 수업 내용이 다른 학교랑 조금 독특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369 학교 학습에 맞춘 최종 개념을 다시 정리하고 다량의 문제 풀이하고요. 그다음에 기출 문제 기반에서 좀 변형된 문제를 모의평가로 제가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6회 이상은 실시하고 시험을 보게 될 예정입니다. 고난도 문제에 대해서 막연하게 갖는 불안감을 해소할 예정이며 시험 직전 때는 최종 모의평가 및 무한정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는 고2 일반 선택 과학 또는 통합과학 2를 대비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369 이번 정기고사 1학기 1차 중간고사 시험에 대한 총평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구주입의 과학 강사 김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